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사람도 가축도 피해가 컸습니다. 바다 상황도 예외가 아닌데 전남 동부권 해역에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적자로 농어촌 의료원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와 고용 불안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장흥 통합 의료병원 사례를 들여다봅니다. (8월)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올 들어 가장 낮게 기록됐습니다. 지난해보다 평균 1.6% 상승한 데 그쳤는데 돼지고기와 커피는 12%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달 1시간 만에 14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전남에 쏟아졌습니다. 전남도가 지하시설 침수를 막기 위한 물막이판 설치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9월 들어서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해역에는 적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여수, 가망만 등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적조는 유해조류가 이상 번식해 바닷물 색이 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유해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10개체 이상이면 예비특보, 100개체 이상이면 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이미 경남 서쪽 해안에서는 물고기 36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적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적조는 그동안 발생했던 적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조는 주로 따뜻하고 햇볕이 풍부하며 잔잔한 먼 바다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적조를 유발하는 플랑크톤이 대량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적조는 연안에서 먼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연안 바닷물이 뜨거워져 다량의 플랑크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 2019년 적조로 인해 물고기 31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몸살을 겪었던 전남. 전남도는 적조 대책본부를 가동해 초동 방제와 예찰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황토 6만 1,000톤을 확보해 여수 가두리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방제 작업을 실시했고 적조가 생길 우려가 있는 해역 90여 곳을 대상으로 일일 예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산소 공급기와 정화선 등 방제 장비 9종 3,300여 대를 마련하고 방제 작업을 위한 국비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적조 명예감시원 242명이 수시로 현장 예찰을 실시하여 적조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어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류 신청을 받아서 전염병 검사 후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7어가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각 어가에 자기 어장 지키기 운동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먹이 공급량을 조절하고 야간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관리 요령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해양경찰이 적조 확산 방지를 위해 경비정과 방제 함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수해경은 전남 동부권 해역에 적조 예비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8월 말부터 지자체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해상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으며 화태대교 주변 해상과 월호 수도에 방제 함정을 배치해 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2일부터 대응 지원 해역을 넓혀 사천과 남해 해역에 방제정 한 척을 급파하는 등 적조 확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와 누적되는 적자로 특히 공공의료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방의료의 문제와 해법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재정 문제에 이어 고용 불안 갈등이 반복되는 장흥 통합의료병원의 사례를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도 보장하라. 보장하라. 지난 2월 임금체불 논란이 일었던 장흥통합의료병원. 2022년 당시 장흥군과 병원은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흑자를 내던 병원은 2023년부터 적자를 보자 연장 근무 수당과 1월분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협약서에 따라 장흥군이 적자를 보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전국 보건의료노조와 장흥통합의료병원 노조 관계자 등이 군청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최근 장흥군과 병원 측이 수정한 위스타 협약에서 지원 범위를 초과한 예산은 장흥군이 일부 부담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고용 안정, 책임 회피, 위스타 협약서, 계약 시도, 장흥군을 규탄한다. 기존 위스타 협약서 22조를 보면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파견한 직원을 제외한 전원을 수탁자로부터 군수가 인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들을 다음 수탁자에게 승계하겠다고 명시됐습니다. 즉 장흥군이 경영 책임에서 물러나고 직원 고용 승계는 다음 수탁자가 맡기로 한 겁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병원 측은 다음 수탁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이 되는 등 고용 불안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일자리를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만약 다음 수탁자가 생긴다고 해도 그 수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직원들은 그때도 또 고용 불안을 또. 장흥군은 병원 측과 합의한 협약서를 군 의회가 검토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협약 내용이 통과돼 계약 기간 이후 새로운 수탁자가 모집될 경우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급 문제에 이어 고용 문제도 불거진 가운데 양측의 합의점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8월 전남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올 들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16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6% 상승하고 지난달보다 0.1% 하락했습니다. 생활물가는 지난해 대비 1.2% 올랐고 지난달과 비교하면 0.5% 떨어졌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대비 1.7%, 지난달 대비 5.6% 올랐습니다. 돼지고기는 12.5%, 커피는 12%가 상승했고 배가 47.2%, 포도가 18.9% 하락했습니다. 전남도가 극한호우에 대비해 전남형 물막이판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극한호우 당시 무안의 공동주택 지하 4개 단지가 침수됐지만 사전에 물막이판을 설치한 결과 차량 외에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138개 단지로 전체의 22.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대책회의를 열고 이미 설치된 물막이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확인해 전문가와 함께 고정 방식, 설치 위치 등이 담긴 전남형 물막이판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계원 국회의원이 국내 대형 공연장 후보지로 여수를 제시했습니다. 조계원 의원은 1일 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결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국내 K컬처, K팝 공연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 아레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세계 엑스포를 개최한 경험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여수의 강점을 설명하며 여수도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의회가 지역 언론 위기를 진단하고 공적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 언론 위기 진단, 공적 역할 강화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광고 시장 축소 등 환경 변화로 경영 위기를 직면한 지역 언론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자치단체의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시민 참여 기반 언론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거론된 방안들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언론의 상생 방향성을 검토해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설 방침입니다. 삽진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위한 기본 설계비 9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기본 설계와 공공개발 단계를 거쳐 우선 968억 원가량이 투자되고 이어지는 3단계 사업에서도 추가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삽진항이 조성되면 축구장 16개 규모의 배후 부지가 확보돼 어선 계류 기본시설과 야적장, 냉동시설 등 필수 어업 인프라가 생길 전망입니다. 한편 목포항은 현재 어선 접안 시설이 부족해 기상특보가 발생될 경우 선박이 8중 이상 겹쳐 접안되고 있어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가 개최하는 2025 전남 GT대회가 오는 20일부터 이틀 동안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펼쳐집니다. 전남도는 올해 대회부터 당초 일요일에 집중됐던 개막식과 결승전을 분산해 토요일 개막식과 1개 종목 결승전, 일요일 5개 종목 결승전으로 경기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대회뿐만 아니라 원슈타인, 마이티 마우스의 축하 공연과 가상 레이싱, 카트 체험, 미니카 경주, 버블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GT대회는 다양한 모터스포츠 종목이 참여하는 스피드 축제로 2시간 레고 레이스인 전남 레고를 포함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레이싱 전용 차량인 스포츠 프로토타입, 모터사이클 종목인 스포츠 바이크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여수 흥국상가가 지역 역사 관광 자원과 결합한 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수 흥국상가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상점과 활성화 공모 사업의 일환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국비와 시비를 합해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흥국상가 캐릭터 개발, 청소년 문화재 등 문화 콘텐츠 발굴, 상인 역량 강화 등이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대표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개선해 나갈 전망입니다. 광양 지역 화장품 기업이 스페인 K뷰티 전문 판매 업체와 유기농 매화수 화장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일 광양 창농 미디어 센터에서 계약식을 열고 광양에서 재배한 유기농 매화를 원료로 만든 천연 매화수 토너와 세럼, 크림 3종을 5만 불 규모로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은 유기농 천연 화장품 인증을 비롯해 비건, 클린 뷰티, 유럽과 영국 화장품 인증, 유아시아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찾아 2030 국제교육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국제학교 등을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미래 수업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교류를 통해 새로운 수업 혁신 방향성을 모색한 만큼 글로컬 교육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암군이 올해 주요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영암군은 지난달 29일 2025년 혁신시책 2차 보고회를 열고 주요 부서에서 제안한 혁신시책 50여 건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주요 시책으로는 국적 없는 아이 포용 지원 프로젝트와 민원 서식 일원화, 인공지능 기술 활용, 디지털 소외 해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암군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책 효과를 높이고 올 연말까지 사업별 성과를 평가한 뒤 우수 사례를 발굴할 방침입니다. 완독은 금일면과 약산면 등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특산물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6일 금일읍과 약산면에는 각각 다시마의 맛을 알리는 다시마 축제와 흑염소 목장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진달래 흑염소 축제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